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자, 오늘 역시도 시장이 어렵습니다. 자, 2000포인트 위쪽에서 계속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일단 700포인트대 아직까지는 또 안착이 힘든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수급도 좀 바뀌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강문 멘토님, 네. 시장이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일단은 굵직한 이벤트였던 이 FOMC는 지나갔지만은,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필요한 시기였고, 아직까지는 수급이 적극적인 방향성을 띠지 못하다 보니까 좀 지수가 다시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은 혼조세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예상을 해본다면, 이번 주가 좀 힘든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실적 공개를 하는 그 기업들, 바로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도 국내 시장에서는 또 걸림돌이 되지 않나. 미국에서 애플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 역시도 국내 LG그룹 이외에도 다른 업체들 역시도 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부터 봐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7% 정도 하락입니다. 현재 2001.31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수급이 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1,896억 원의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88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2,000포인트 위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반면에 기관들은 매도했죠. 오늘은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기관들은 880억 원의 순매수, 외국인들은 1,896억 원의 매도 흐름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 수급이 완벽하게 뒤바뀌었다라기보다는요, 오늘 흐름에서 일시적인 수급의 바뀜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손바뀜 현상은 잠시 일시적인 쉬어가는 장세의 어떤 힌트가 좀 제공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탈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수급 이동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2.62% 하락입니다. 현재 126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0만 원 선을 거의 돌파 직전에 또 아픈 시점에서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국전력도 0.9%대 소폭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대 하락. 현대모비스가 오늘 2.7%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은 1.4%대 하락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늘 2.4%대 하락 흐름, 현재 만원 정도 빠진 모습이죠. 전거래보다 4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3.35% 하락이고요. 삼성생명과 네이버 각각 1%대 하락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는 오늘 오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섰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신호, 현재 1.07%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때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좋은 분위기 나타났었는데 오늘 3.6%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LG화학 1.47% 하락 중, 신한지주와 기아차 역시도 1%대 하락 분위기. 자, 오늘 SK텔레콤이 4.1% 전거래보다 8,500원 정도 오른 모습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무겁습니다. 2,000포인트를 지지를 해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아래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될지, 일단 지지의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좀 무거운 장세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장 초반 때 강보합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전강 후약의 시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모두 다 특징적으로 본다라면요, 이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 대금이 감소되면서 오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에서도 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시장 약세에 조금은 이 우려감을 좀 증식시키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마이너스 4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매도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향후 이 수급이 돌아온다라면은 지수 반등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심리는 이 활성화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으로 시장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지수의 흐름을 좀 동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세의 모습들이 대체로 많은데요. 셀트리온, 카카오, 동소, CJ ENM, 코데즈 컴바인까지 모두 다 홈보합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파란불을 좀 켜고 있지만은 이 장 초반대 강보합권에서 약보합, 큰 등락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화면에서도 대체로 파란 화면이 보입니다. 자, 메이토스, 코미팜, 바이로메드, 로엔, 컴투스, 하락 기조는 보이고 있지만은 마이너스 1%대에서 이 약보합권, 약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편향되어 있는 것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각 국의 정부 정책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고 있는데요. 전기차 종목군들에 대한 랠리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죠. 여러분들의 그 문자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번 주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013-3366-0110번으로 저하고 이강우 멘토 둘 중에 한 분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문자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1기는 지난주에 마감이 됐습니다. 1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죠. 그래서 이번 2기에서는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우 멘토님은 단기급 등반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파란불,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포인트, 700포인트 근접해 있기 때문에요. 단기 순환매 종목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슈를 포착하는 단기 급등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강우 멘토님 하면은 뭐 이슈를 잡아서 단기 수익을 좀 크게 내시는 전문가님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종목 공략을 필요하신 분들은 이강우 멘토님과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직장인 투자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매수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요, 안정적으로 종목의 수익률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기에 이어서 2기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또 수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전기차 질주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시장이고 안 좋은 시장이죠. 전기차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또 이 시장을 좀 맞이하고 있는데, 자, 전기차 관련된 이 미래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P&A 솔루션과 또 상신 EP를 새롭게 알려드리기로 했었는데요. 기존에 알려드렸던 우리산업과 뭐 에코프로 계속해서 신고가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유심히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기조, 정부 정책까지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정점을 맞이할 겁니다. 계속해서 1년 동안 가면 참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는 장에서는 계속해서 노를 저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 솔루션은 잠깐 이야기 언급을 해드린다면요, 8,500원대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덧 8,500원대를 넘어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다른 종목 우리산업이나 에코프로와 같이 또 새로운 이 고가선을 만들기 위해서요, 만원 선까지 열려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어려운 시장에 굉장한 또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강우 멘토님의 미남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은요, 저희와 함께 말끔하게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문의하신 종목은 삼성증권. 자, 매수하신 가격 때는 41,000원에 비중 50% 담고 계신데요. 삼성증권, 물론 이제 삼성증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증권주들은 지수와 좀 연관 관계가 상당히 높죠. 최근에 와서는 2,000포인트에 다다고 난 다음에 이 삼성증권도 3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한 매력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증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수가 올라와서 증권주를 선택한다,
물론 이제 수익은 안정하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증권 손실을 보실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기조를 유지해 가신다면 수익은 되겠지만은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좋아서 증권주 뭐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보다 지수가 좋아져서 증권주를 산다기보다는 지수가 좋아졌을 때 더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는 더더욱 매력적인 업종을 선택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살 종목을 모르신다라면 증권주 가져가시는데요. 뭐 다음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면요. 증권주보다는 다른 종목이 좀 더 수익에 시세차를 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4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자, 삼성물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삼성물산은 제일모직하고 합병하고 나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분구조 관계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상담을 해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분구조상으로 일단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제일 많죠. 그리고 꽤 많은 물량들을 또 지분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후에 이제 차기 승계 구도 안에서, 지금 삼성물산에 대한 어떤 지분 구조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 기업을 접근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시세를 노리고 접근하신다면 당연히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물산은 중장기 관점에서의 어떤 투자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접근을 하지 마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면은, 자,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이 기업은 어쨌든 앞으로의 어떤 지배구조 과정 안에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룹적인 측면에서의 목표 주가, 이건 좀 길게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17만원 정도 자릴 때까지 어떤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 과정 안에서 사실 그 단기적인 너무나 긴 관점에서의 어떤 전략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17만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기다려 보셨다가 그 이후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17만원의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종목입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LOT 백큐. 이 종목이 최근까지 기조가 상당히 우상향적인 모습,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가 13,650원인데요. 매수하신 단가는 13,000원대, 13,650원 동일하게 갖고 계시네요. 일단은 추세는 나쁘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적인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도 실적에 대한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LOT 백큐 기업에 대한 성향 자체는 반도체 종목, 또 장비 종목으로 되어 있지만요. 그 밖에 핵융합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특수 산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기조보다는 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있는데요. LOT 백큐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상승 고수 만들어내고 난 다음 지금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한 모습인데요. 이전에 올라왔던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또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간적인 투자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어도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해 연고점이었던 18,000원대까지 도약을 기다려보자,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ICT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 5,700원, 비중은 30%입니다. 자, 포스코 ICT. 자, 이 기업은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바로 IT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업체고,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건 항상 매년 여름철, 바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포스코 ICT를 포함한, 바로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포스코의 경우에는요, 포스코 ICT의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포스코 ICT는 포스코를 포함한 포스코 계열사 쪽에서의 어떤 IT, 인프라를 구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과는 분명히 같이 연결고리를 지어서 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포스코 ICT, 최근에 포스코와 같이 주가가 좀 많이 같이 흐름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2.7%의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5,7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그 가격대하고 오늘 현재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5,800원이니까. 매수 시기는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업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철강 업체들의 경우에는, 업황 회복 국면을 접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완연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일단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1차적인 목표 주가하고 그다음에 조금 길게 끌고 가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고점 자리 저항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6,200원대 자리까지는 일단 1차 반등 자리를 보고 있고요. 이 자리를 또 넘어서게 된다면 위쪽으로 봤을 때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7,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가능하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6,200원 제시해드리지만 거기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7,400원대까지도 한번 끌고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J CJ ENM. 자, 예. 이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비중은요? 아이고 91,000원에 사가지고 예. 사기 한다고 조금 내리면 사고 해가지고 네. 지금 한 82,000원 꼴이나 되겠습니다. 네, 82,000원대, 그래서 비중이 얼마나 채워지셨어요? 비중은 얼마이세요? 지금 비중이 한 40%나 되고. 아, 40% 정도 되세요? 일단은 91,000원대 처음 진입하셨던 거는요, 조금은 아쉽지만,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좀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충분히 그때도 CJ ENM은 좋은 주식이었고요. 좋은 시점에 진입도 잘 하셨어요, 사실 시작은. 근데 뭐 비중 단가 조절이 조금은 아쉽게 현재도 8만원대 갖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이 종목이 참 좋은데 이 떨어진 때가 왜 떨어진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 뉴스 번에서 네. 전문가님들이 네. 번에서 산 거예요. 네. 이 뉴스 아니었으면요. 이때 네.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뉴스 아니었으면 CJ ENM 어머님이 사시고 난 다음에도요, 꾸준히 올라갔을 거예요. 무슨 뉴스였냐면은, CJ ENM이 새로운 이 매출의 창구로 노리고 있는 것이 중국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J ENM이 방송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예요. 방송 컨텐츠. 방송을 컨텐츠?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CJ가요, 방송을 만든다고요. 네, 방송이요. 방송이요. 예, 프로그램들. 그 광고 개통이네요. 예, 그쵸. 광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상영하면서 또 이것을 중국에다 판권도 팔고 있어요. 좋은 거죠? 네. 그쵸? 잘 근데 팔아요. 그거 이 네이버하고 비교도 하다 그랬었거든요. 네이버하고 비교가 아니고요. KBS, SBS, MBC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예, 그런 회사예요. 장사 개통이다고. 예, 그런 회사인데, 잘해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사가요. 근데, 네. 문제는 중국에서 너무 외국 것만 들어오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사전심의라는 규제를 좀 걸어놨어요. 그래서 네. 엔터테인먼트 방송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 CJ 거 아니면 SBS 거 잘 사가요. 그러니까 빠진 것은 그 때문에 빠졌지만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잘 파니까. 잘 만들어서. 네. 그래서 8만원대까지는요, 조금 시간을 견디시면요, 분명히 올라와요. 예. 예, 잘 기다리실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 비도서라도 좀 더 사볼까요? 더 아니요. 내리면? 왜냐면은 40%면요, 어머님이 사실 수 있는 것 중에 반 가까이 사셨어요. 예. 몰빵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너무 비중이 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만 유지하시고요.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요. 잘 기다리셔가지고 매수가까지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매수가 올라오면요.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기, 네. 인바디가 20% 되는데요. 네, 매수 가격은요? 47,000원인데요. 네. 이게 거래도 없고, 실적이 좋다 하는데도 이상하게 안 올라가요. 그러세요? 예. 47,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고, 이게 내가 언제고, 며칠 되셨나요? 예, 한
4만 7천 되는데 했는데, 이거를 매수. 알겠습니다. 자, 예. 일단 뭐 인바디가 실적이 좋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네, 실적 좋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주가의 흐름을 이제 쭉 길게 보시면, 얼마부터 올라왔습니까, 이 기업은? 지난해 2014년도부터 해서도 2014년도에 예. 저가가 8,000원대예요. 7,000원, 8,000원. 예. 근데 지난해 이제 2014년도에 올라온 폭만 해도 7,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예. 거의 500%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점이 3만원 정도, 2만 원대에서 3만원 정도 수준인데, 거기부터 해서 한번 시세가 나왔죠? 5만원대까지, 그죠? 예. 이 기업은 실적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은 맞아요. 그런데 예. 주가라는 건 실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과거에도 올라간 만큼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계속. 예, 중간중간마다, 그죠? 예.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예. 지금은 실적이 그때도 좋아졌고, 지금도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거 주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죠. 예? 지금은 주가가 한번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예요. 예.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적으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인바디는 말씀드리면,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보게 된다면, 예. 이 기업이 이제 최성분 분석기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예, 예, 맞아요. 특히나 이제 인바디 밴드가 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예. 손목에 차는 거. 이 밴드가 원래 이제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는 지난해 판매가 안 됐었어요. 예? 미국하고 중국 쪽에 지난해 판매가 안 됐었어요. 예, 예. 근데 올해부터는 미국하고 중국 시장에 또 팔립니다. 판매가 돼요. 이게 그럼 당연히 너무 실적은 더 답답했어요. 좋아지겠죠. 예. 근데 지금은 일단 기다려야 되는 자리예요. 아, 제 어머니께서 매수를 하신 그 시점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고 예. 조정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 수익은 나올 거예요. 수익 나요? 네,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면 그러면 매수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이전에 이제 고점 자리, 역사적인 고점 자리는 물려있는 분들이 기다렸다가 파는 자리예요. 예. 원점에서 손실을 많이 예. 하고. 그래서 55,000원 정도 자리일 때가 아마 올라가면은 한 번은 걸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 그래서 5만 5천, 네. 5만 5천까지 가요? 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는 단기로는 55,000원 보고 있고요. 예. 길게 끌고 가시면 새로운 고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55,000원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보세요. 아이고,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한번 기다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대충 한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올라갈까요? 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은 보세요. 예? 3개월 이상은 일단 보세요.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요? 네, 예. 아,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예,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세종텔레콤 1,505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아, 50% 공격적이시로 들어가셨네요. 자, 1,550원이면은, 아직은 1,505원 이요. 1,505원. 네. 네네. 아직은 손실 중이신데, 네. 이번 달에 사셨어요? 예, 저기, 15일 부근 때 그때 샀습니다. 네. 이때 딱 한번 하루 이렇게 다녀와갔는데,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추격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그쵸. 네. 자, 일단은, 세종텔레콤에 대해서는 아실 테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어떤 이야기를 있는지는 모두 다 알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 4이동 통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도전 역할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세종텔레콤은요, 뭐, 가치 성장주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고요. 왜냐면은, 일전에 한번 1월달, 2월달에 실격됐을 때, 이 지원했던 회사들에 대한 평가가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쵸? 아직까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세종텔레콤도 그렇고, 다른 기업도 그렇고.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봤느냐? 종목마다, 뭐, 기업마다, 주식 투자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텔레콤은요, 절대적으로 뭐, 가치가 있는 회사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차트로 좀 접근하셔야 돼요. 뭐, 모멘텀은 분명히 있죠? 뭐, 이 재도전에 대한 의사는 있으니까. 지금 딱 보아도요, 일전에 한번 거래량이 분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꾸준하게 횡보세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타치기 좋은 자리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예. 자, 그러면 단타로 쳤을 때 성공 확률이 떠나서 이제 성공이 된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일단은 손실 중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좀 입장이 다르실 겁니다. 단기로 올라오면은 이 시터님이 갖고 있는 가격대가 단기 목표가예요. 아, 예. 예, 좀 아쉽지만 이번에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은 일단 줄여야 돼요. 여기서 더 수익을 더 기대하기보다는요, 일단 물린 거 정리하는 거 목표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올라올 때는 그냥 올라오진 않을 겁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오게 될 텐데, 거래량에 대한 매수 유입에 따라서 이제 매수가 회복이라든지 수익 전환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세요. 워낙에 단가가 안 좋습니다. 평균 단가가. 그래서 저는 한 차례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을 무조건 줄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급등주 매매하실 때는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세요. 이해되시죠? 아, 네. 네. 그리고 요번에는 다른 사람들은 좀 단타 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차트만 봤을 때는 저는 이 단기 반등은,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400원대, 1,500원대 한 번쯤은 두드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흐름이 안 좋다라면요, 이 가격대 추세, 1,200원대가 깨지면은 단기 추세가 좀 깨질 거예요. 그때는 아마 추세를 다시 모아서 오야 됩니다. 그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1,200원대 깨지나 안 깨지나 좀 유심히 또 보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일단 대응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예상 체계지수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계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76%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0.8%까지 떨어졌네요. 현재 1998.5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오늘 종가까지 2000포인트를 지켜내주느냐, 아니면 2000포인트를 깨고 다시 한번 1900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 흐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합니다. 2천억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현재 기관들은 982억 원의 매수, 그리고 개인들은 1,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2천억 원 매도, 하지만 금융투자 쪽에서는 1,8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역시 1,000억 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건 바로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 매도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포인트대에서 워낙에 횡보 흐름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들의 악재도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외국인들 매도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그동안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그 매도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꽤 많은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2.6%대 거의 3% 가까운 하락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35,000원 정도 하락이고요. 126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1.6%대 하락 분위기, 신고가 경신 이후에 일시적인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전거래보다 1.01% 정도 하락 분위기, 삼성물산도 1.8%대 하락입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는 풋하게 2.7%대 상승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6%대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 하지만 추세의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2%대 하락이고요. 삼성생명과 네이버 0.8% 그리고 1%대 하락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거래보다 4.2% 하락한 2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혼조세 양상입니다. 자, 종가까지 2,000포인트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계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장 초반 때 조정 하락세가 좀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마감을 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마감 이전 동시호가대에서는 700포인트를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지금 현재 마감 동시호가는 699포인트대 하락 0.02% 하락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전강 후약으로 밀리고 있지만은 수급, 외국인이 특별한 방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큰 매도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수급의 이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자리대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진행된다라면은, 지수 반등이 좀 크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CJ ENM, 코데지 컴바인 모두 다 장 초반 때부터 해서 호응보합세를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감 상황에서는 셀트리온과 카카오가 조정 하락세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동서와 코데지 컴바인이 반등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에서는 대체로 모두 다 조정 하락세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코미팜, 바이로메드, 로엔, 컴투스 모두 다 하락 마감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마이너스 1%와 마이너스 2% 등락에서만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이렇게 지수의 흐름에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700포인트 이상에 700포인트 근접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순환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8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 참 힘든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7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흔들림이 나왔고요. 자, 코스피 시장은 2010포인트대에서 안착하는 분위기가 나오더니 오늘 장은 또 2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또 형성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이 앞을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행보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그러면 종가 상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자, 2000포인트에 다행스럽게 안착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조금은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전거래보다 0.72% 하락이고요. 2000.92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2000포인트는 다행스럽게 지켜내줬고요. 내일장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어떤 상승 분위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흐름도 종가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오늘 전거래보다 0.02%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700포인트대 돌파는 못했고요. 안착 여부는 조금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699.69포인트의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0.31포인트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뭐 딱 700포인트 정도의, 이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700포인트 위쪽에서의 오늘 장초반 흐름도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은 충분히 유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가 분위기 살펴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특징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건설주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건설주의 흐름이 좀 양호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현대건설이 2%대, 그리고 현대산업이 무려 5%대 상승 분위기 나왔고요. 대우건설은 역시 3%대의 어떤 강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주의 어떤 흐름이 강한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요, 바로 다음 달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앞둔 시점에서의 어떤 타결 기대감, 이 부분이 바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건설주, 개별적인 어떤 악재는 분명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업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자, LG 이노텍 오늘 신저가가 또 나왔어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주가가 52주 거의 최저가를 또 찍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현재 뭐 종가상으로 봤을 때 4.01%의 하락, 그리고 최저가 74,000원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 기업의 경우는 결국 실적 부진입니다.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LG그룹주의 경우에는 바로 애플 쪽의 실적 부진이 동반해서 또 하락 요인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LG 이노텍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소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또 배제시켜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이 또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단기 대응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해 어느 정도 눈높이가 좀 맞춰졌을 때 그 시점에서 LG이노텍을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특징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개별주의 뉴스가 강했던 종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캠시스입니다. 자, 이 캠시스는 이 네이버에서 이 전기차, 그러니까 스마트카 쪽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 캠시스에서 이 네이버에 대한 호재를 발동을 받았지만은, 네이버에 대한 뉴스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전기차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집중한다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일찍이 알려졌던 구글이 이 스마트카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러분들이 SNS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이 기업들도 이 스마트카 전기차 쪽에 투자를 하는 소식도 계속 이어왔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포털 사이트들이 이 전기차 그리고 또 스마트카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앞으로 향후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뜨거워질 것이다라는 관점의 뉴스로 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 스마트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네트워킹이 가능한 그런 미래지향적 자동차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이 주요 IT 회사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별 호재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KD 미디어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격 마감이 점 상한가가 연출된 만큼 강한 시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이유는요, 이 KD 미디어가 FNC 엔터에 피인수된다는 이 M&A 소식에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어제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었고요. 개별 호재가 이와 같이 주가를 크게 살리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단은 엔터테인먼트의 지갑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FNC 엔터가 YG 엔터테인먼트, SM 못지않은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커지고 있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엔터테인먼트 계속해서 중국 향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또 주목하자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뉴스입니다. 저도 역시나 이 뉴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에 대한 그룹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주목을 하실 겁니다. 삼성이 하는 일이 또 우리나라가 하는 일이고 삼성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자, 삼성이 새롭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기사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이 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연내 상장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이 바이오 헬스케어로 엮을 수 있는 삼성 메디슨, 이와 같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연내에 코피스피 상장 추진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선은 5월 달에 주관사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이 시가총액을 이제 만들 수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삼성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상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삼성이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이 국내 혹은 해외 이와 같이 주식시장의 상장을 준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연결고리처럼 진행될 수 있는 삼성 바이오 산업에 대한 상장 소식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는 과정과 함께 삼성 바이오 산업군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 산업군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마감 이후에 대한 일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정은요, 바로 일본에서 있습니다. 자, 일본 BOJ 중앙은행입니다. 바로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일본에서는요, 바로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0.1%의 현행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3시 30분 정도 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 스탠스를 제시해 주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일정은요, 미국에서 있습니다. 미국 1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전 세계 가장 경제를 또 꽉 쥐고 있는 1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1분기 GDP 발표의 여하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 예상보다 어떤 그 반응이 나올지, 예측치보다 좀 넘겨서서 좋은 결과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렇게 주요 일정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상담 다시 진행하기 앞서서 바로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은 문자 종목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매수가 9,700원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상당히 지루한 행보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달 반 정도 이상 계속해서 주가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격선은 8,000원, 8,600원 선에서 9,000원대까지 계속해서 옆으로만 보여주는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삼성 메디슨가에서 분사된 회사인데요.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 종목이 이따금씩 움직임을 크게 갖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이 계속해서 바이오 산업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 쪽에서의 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 메디슨을 시작으로 해서 이 관계사들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이미 해왔는데요. 향후 이 영상 처리 관련된 회사를 더욱더 영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찍이 최근 5년 동안에 삼성이 유난히도 영상 처리 의료기기 사업들을 많이 인수를 해왔는데요. CT 촬영이라든지 MRI 촬영, 그 밖에 이 초음파, 심전도 이와 같이 영상 처리할 수 있는 의료기기 회사들을 많이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 회사들이 당연히 이와 같은 장비와 그리고 이 IT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져야 되는데 그 IT 솔루션을 가지는 회사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따라서 이 삼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주가 행보 나타나고 있어서 약세 국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향후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요. 그동안에 시세를 크게 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분출하게 된다면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11,000원대까지 우선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 이목이 집중되라면은 더욱더 큰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세운 메디칼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 6,240원이고요. 비중은 현재 15% 남으셨습니다. 자, 6,000원대 매수하셨으면은, 꽤 높은 가격인데요. 사실 좀 아쉬운 기업들이 몇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원치 않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성장성은 그대로지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그런 기업들. 특히나 의료 장비, 의료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세운 메디칼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과용품 쪽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을 또 만드는 업체고, 그 중에서 본다면 사실 이 기업은 경쟁력이 정말 우수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주력 제품이 바로 전기 시술 장치인데요. 세계 1위의 또 마켓시어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별적인 어떤 악재 때문에 단기에 주가 좀 많이 크게 흘러내린 그런 기업이 바로 세운 메디칼입니다. 자, 저는 이 기업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미 싼 자리에 위치해 있고 기업의 성장성 스토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차라리 지금 현재 6,200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으면요. 저는 추가적인 어떤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4,625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됐는데 4,600원 정도 그 자리 때면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신다면 이게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베팅을 했을 때 6,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시세 분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 저는 그래서 세운메디칼은 추가 매수의 관점 그리고 6,5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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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연결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면 되나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웅진에너지고요. 네. 네. 얼마에 사시고 얼마큼 갖고 계세요? 3,800원에 샀고요. 예. 30% 가지고 있어요. 웅진에너지를 30% 갖고 계세요? 네.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좀 주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네. 네. 자, 어머님. 저하고는요, 전화통화로 하시고요. TV 소리는 줄여주세요.
웅진에너지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TV는 소리를 꺼주시고요. 저하고는 네. 통화로 대화하시면 돼요. 네. 예. 자,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1,800원대예요. 그쵸? 네, 2,000원대 작년에 사갖고, 아. 조금 더 샀어요. 오래되셨는데 지금 주가가 1,200원대라서 손실이 적지 않게 나 있어요. 네네. 네. 웅진에너지가요, 지금 가격이 1,200원이지만요, 네.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네. 네. 이 종목, 사실은 이 기업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종목은요, 일단은 이 종목이 태양광 발전 산업이라든지 뭐 그 밖에 플랜트 산업을 하는 회사예요. 네. 사실상 이 플랜트 산업들이 이 좀 주요 정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기가 어려운 시장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계속해서 최근 작년에도 잘 못 간 겁니다. 등락은 좀 있었지만요. 예전의 기록을 비하면은 잘 못 가는 모습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요 근래 주가가 또 하락하게 되었는데 웅진 그룹 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국면에 있어요. 만약에 웅진 에너지 요 회사를 뭔가 출자 구조라든지 지배 구조를 바꾸게 되면은 아마 웅진 에너지가 좀 반등의 여지는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룹에 대한 문제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사실은 좀 어렵게 보고 있어요. 예. 네, 안팎으로 어려운 거죠. 산업 업황도 안 좋고 기업에 대한 그룹도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너무나 빠져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열흘 동안에 바닥을 만들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요, 1,400원, 1,500원대 이 가격대에 진입하면요, 조금은 비중을 줄여놓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 다 들고 가기가 너무 무겁거든요. 네네네. 네. 일단은 반등 나면 1,400원대, 1,500원대 이 사이에서는 정리를 조금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쯤 줄이고, 네. 그래도 2,000원대까지는 갈까요? 아니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떤 회사가 이 회사를 마음에 들어 한다거나 아니면은 웅진 그룹 안에서의 뭔가 이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좀 하면은 이 기업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더더욱 안 좋죠, 사실은 태양광이. 최근에 네. OCI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옛날 주가에 비교해보면은 여전히 바닥처럼 아니면 여전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산업이 안 좋아서. 한 1년 뒤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웅진 그룹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네. 답이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좀 아쉽지만 비중을 먼저 줄여가자는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스페타시스요. 이스페타시스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5,790원에요. 네. 50%입니다. 자, 일단, 이스페타시스 비중을 50% 담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담으셨어요? 이스페타시스는? 회사 실적하고,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좀 매도를 하려면은, 좀 더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지 한번 물어보려고 궁금해서,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실적이 좋다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 초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 기업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이제 PCB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PCB 이제 그 전자 그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파란, 초록색 기판.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지금 가장 그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PCB 중에서 이제 최근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한번 그 바둑대회를 했었죠. 바둑을 겨뤘었죠. 그 대구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새롭게 부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과거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컴퓨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이 또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PCB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 수혜주로서 또 묶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높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일단 뭐 빠진 상황인데, 이 기업 역시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형 어떤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테마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예. 이제 알파고하고 이제 이세돌 구단의 그 빅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단기 예. 테마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단기 급등 시세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면 이 기업은 이제 그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예. 끌고 가셔야 되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예. 일단 저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 위쪽으로 봤을 때는요, 아버님께서 단기 관점이 아니고 좀 성장성에 투자를 하신다면 예. 최소한 6,500원 이상까지는 보시고 끌고 가시는 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보지, 뭐. 기다리셔야 돼요. 예, 예. 아시겠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일단 지금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특별 이벤트 준비한 거 아시죠? 간단하게 문자 서비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이강 멘토 두 분의 멘토님께서 바로 다음 주부터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겁니다. 무료 문자 신청을 하실 곳은요. 013-3366-0110번이고요. 이강 멘토님은 단기 급등반이시죠? 네, 저는 직장인 투자반입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멘토님과 함께 하실 분은 바로 013-3366-0110번으로 멘토님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